까요? 그냥 방에서 걸어 나갔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시험도 없어요. 알렉시스는 어깨에 가방을 걸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앞쪽을 향하고 있지만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그때 뒤쪽 모퉁이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운전자는 알렉시스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알렉시스의 가방을 훔치려고 계획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남자는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알렉시스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했습니다. 운전자는 달아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렉시스는 화장을 확인하면서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여서 옆으로 비껴 선 거죠. 이 도시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창고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를 유령의 장소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3명의 소년과 2명의 소녀가 이 건물에 가서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기로 했어요. 창고에 가까워졌을 때 레이첼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싶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행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분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친구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3명의 소년과 1명의 소녀가 모두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레이첼은 유령이 창고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4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4명이 나왔는데 뭐가 문제죠? 소년들 중 1명의 모습이 달라요. 친구 중 하나가 아니네요. 게다가 다리를 보세요. 약간 투명합니다. 레이첼은 이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도망쳤습니다. 케니는 오래되고 버려진 병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의사와 환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케니는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는 하얀 실험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꽤 평범하고 친근해 보이네요. 케니가 초상화에서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의사들이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는 손전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전등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즉, 이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입니다. 코트니는 호수로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달이 빛나고 물도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코트니는 침묵과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즐겼어요. 그리고 풀밭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코트니 옆에 앉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명상을 하다가 자신이 졸았다는 것을 깨닫고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귀를 믿으세요. 먼저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물이 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고국에서 올리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용의자는 4명이고 모두 올리버의 이웃입니다. 와, 꼭 이사를 가야겠어요. 아멜리아는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고 말했어요. 헨리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이콥은 자기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지난 3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의 손을 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내보세요. 차를 수리하던 제이콥과 그림을 그리던 헨리의 손이 모두 이렇게 깨끗하다니 좀 이상하네요. 하지만 장갑을 끼고 작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피아의 손과 손가락에는 주름이 없네요. 욕조에서 3시간이나 보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피부 반응 아닌가요? 그러니까 범인은 부드러운 손을 가진 소피아입니다. 경찰은 마을에 새로운 밀수업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3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스쿨버스 운전사인 루나, 소방차 운전사인 잭슨, 구급차 운전사인 다니엘이었죠. 이들 모두는 바로 아침부터 일을 하느라 바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밀수업자인지 알아낼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운전하는 차를 보세요. 이러한 차에는 일반적으로 구급차라는 단어가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백미러에서 반전된 단어를 즉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진 것이죠. 다니엘이 조금 철두철미하지 못했네요. 그날은 제이콥이 퇴원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제이콥은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고 몇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이콥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퇴원하기엔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노부인과 부딪히게 됐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제이콥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대꾸를 하는 대신 제이콥은 그녀를 안아주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일까요? 제이콥은 청력을 잃었었습니다. 이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여자가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을 때 의사가 자신에게 사실을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사가 제이콥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야 했나 봐요. 클로이는 그날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집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는 완전 녹초가 된 상태였죠. 그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클로이는 길에서 벗어나 길가에 있던 울타리를 뚫고 추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차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차는 가파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결국 호수로 떨어졌어요. 클로이는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아서 안전벨트를 풀거나 차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차는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클로이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구조대원들은 3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클로이는 아직 차 안에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차가 호수 바닥에 부딪힌 후 물이 클로이의 목까지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얕은 호수였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날은 잭의 생일이었습니다. 잭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오토바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잭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가고 주차장에 세워뒀어요. 점심시간에 잭은 오토바이를 확인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말 공포스럽죠. 경비원은 오후에 3명만이 그 건물을 떠났다고 잭에게 말해줬어요. 그 3명은 잭의 절친 오웬과 샘, 그리고 한때 잭을 좋아했지만 그에게 차였던 라일라였습니다. 오웬은 샘이랑 같이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사러 캠퍼스 카페에 갔다고 말했어요. 샘도 똑같이 말했고요. 그리고 샘은 라일라가 복수를 하려고 오토바이를 고장낸 걸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라일라는 엄마가 자신을 만나러 와서 2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잭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오웬의 종이봉투엔 배달 음식이라고 쓰여있네요. 점심을 카페에서 사온 게 아니라 주문했다는 뜻이죠. 이 둘은 잭의 사이드미러를 깨고 라일라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별로 좋은 친구들은 아니죠. 테일러 형사는 위험한 범죄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병원에는 방이 수백 개나 되잖아요. 다행히도 그날은 비가 왔고 범인은 병원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형사는 발자국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가짜 환자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가운데 있던 남자였어요. 심지어 침대 옆에 진료 기록 카드도 없네요. 하지만 붕대는 아주 재빨리 감았나 봐요. 한 대기업의 CEO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는 직원 중 한 명인 빅토리아가 비밀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경쟁사에 그 정보를 팔려고 했죠. 경찰은 빅토리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영장이 없다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경찰관들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차에 앉아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여자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차와 옷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하려고 할 때 형사들 중 한 명이 빅토리아가 USB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경찰이 처음 그녀를 찾아왔을 때 빅토리아는 머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왔을 땐 헤어스타일을 바꾼 상태였죠. USB는
그 묶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을 때 마이클은 체육관에서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방에 갇혀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 옆에는 키보드가 달린 컴퓨터가 있었고 화면에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정답을 입력하면 문이 열릴 것이었죠. 수수께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두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일까요? 마이클은 정답을 입력했고 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울입니다. 저는 톱으로 둘을 가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거울이 더 깔끔한 답이네요. 두 절친 에밀리와 루나는 유명하고 비싼 미용실에 갔습니다. 처음에 매니저는 두 명에게 지금 시간이 되는 미용사는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돌리더니 깊은 표정으로 다른 미용사를 찾았다고 이야기했죠. 에밀리와 루나는 동시에 머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밀리와 루나는 미용사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밝혀냈어요. 누구일까요? 두 미용사 모두 평범한 가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빌은 위경련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을 발견하고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존슨 박사는 오후 3시에 그를 보고 처방전을 써줬다고 해요. 병원 청소부 존은 아침 7시에 방을 청소하러 와서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에 간호사 수잔은 그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수잔이요. 약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한 시간 전에 청소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미아는 새 고양이를 입양해 다른 3명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모든 룸메이트들은 그녀의 새로운 동물을 싫어했어요. 3개월 후 그녀는 이틀간의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룸메이트들을 신문했어요. 스티브는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데이빗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션은 고양이를 돌봐줬는데 그날 아침에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데이빗이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미아의 고양이와 같은 집에 살며 몇 달이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버려진 성을 구경하다가 지하실에 갇혀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팔뚝만큼 긴 작은 대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앞에는 문이 3개 있는데 그중 하나의 문 뒤에서 1시간 정도 버틴다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문이 가장 안전할까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미친 야생쥐 100마리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물이 가득 찬 상자가 있는데 머리를 푹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에는 한없이 깊은 수영장에 상자 해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요. 대나무 막대기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가까운 도시까지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을 때 그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고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터널에서 나왔을 때 브라이언의 시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객실 안에는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메리는 내내 자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지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계를 가져갔을까요? 메리였어요. 기차가 출발했을 때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고 있었다면 언제 소매를 내린 걸까요? 사라는 쇼핑몰에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챈 후 빨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비원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빨간 차를 탄 3명을 찾았어요. 경비원이 불렀을 때 알리사는 쇼핑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데이빗은 방금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밥은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몰고 나가려는 참이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데이빗이요. 창문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네요.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니 2시간 넘게 무상으로 있다가 딱지를 떼인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이먼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에 침입해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습니다. 경비원들은 그가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맸어요. 사이먼이 가져갔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사이먼은 다이아몬드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경비원들이 그를 잡자마자 그는 다이아몬드를 경비원들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색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다시 꺼냈고요. 미친 과학자가 여러분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1년 동안 데리고 있을 계획이에요. 그는 생존을 위해 3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파스타와 빵, 밥과 콩, 스테이크와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만약 파스타와 빵만 먹는다면 8개월 만에 괴혈병에 걸릴 거예요. 브로콜리가 들어간 스테이크는 탄수화물이 적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쌀과 콩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하고 생두를 발화시켜 싹을 틔우고 비타민 C를 얻을 수도 있죠. 정말 똑똑한 생각 아닌가요?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지하실을 빠져나왔군요.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려면 과학자가 만든 3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은 독이 있는 원추 달팽이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방에는 배고픈 북극곰 5마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소금물 탱크에 수백 마리의 피라냐가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세 번째 방이요. 피라냐는 민물고기이고 소금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3명의 죄수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부자예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스테이크와 새우를 먹는 남자는 아니에요. 셔츠에 붙어있는 작은 꼬리표를 보면 그가 요리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감옥에서 보석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남자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감옥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값진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자 그룹이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섬에 있는 연구실로 여러분을 데려가서 3가지 요리를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음식만이 안전한 음식이에요. 구더기가 들끓는 치즈, 보거 간, 파리 한천 버섯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보거의 간은 적절하게 손질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한천 버섯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버섯 중 하나예요. 반면에 구더기 치즈는 사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 별미랍니다. 그래서 먹어도 완벽하게 안전해요. 그렇겠죠? 어느 날 여러분은 경기장 자, 릭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지만 요리학교는 18세 이상의 지원자만 받아요. 릭의 형 제프는 릭보다 나이가 2배 많아요. 릭의 여동생 루스는 제프보다 2배 어려요. 그녀는 이번에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셜록, 릭이 올해 꿈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릭은 18살이에요. 릭과 루스는 나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거든요. 릭은 요리학교를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직 약간의 업무 경험과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그는 3개의 구인 광고를 찾았어요. 딜은 동네 쇼핑몰 4층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방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홀리는 고급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제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2주간의 훈련에 3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쌤은 국수 가게에 조수가 필요해요. 이 제안 중 하나만이 가짜가 아니네요. 어느 것인지 아시겠어요? 쇼핑몰에는 4층이 없어요. 홀리의 사진이 레스토랑 창문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릭은 샘을 선택해야 해요. 샘은 릭의 기술과 이력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하지만 고용하기 전에 그의 지능을 시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릭에게 이 재료 목록을 주고 카페의 식료품 보관소에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불행히도 샘은 이 목록을 암호화했어요. 릭이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재료예요. 난 늘 내 친구 머스타드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난 뭘까? 짐작이 가나요? 케찹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땅콩버터다. 난 뭘까? 두 번째 재료는 젤리예요. 난 튀기거나 구웠을 때만 맛있는 견과류다. 난 뭘까? 짐작했나요? 도넛이에요. 나는 새이며 과일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난 뭘까? 키위요. 난 대부분의 야채와 간식 옆에 나온다. 난 뭘까? 소스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난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다. 난 뭘까? 이건 컵케이크를 말하네요. 벽 2겹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영장이다. 하나는 희고 부드럽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의 단단하고 한가운데에 녹색 잔디의 윤곽이 있는 밝은 갈색 잔디밭이 있다. 무엇에 대한 거죠? 코코넛이요. 난 씹기 힘들고 많이 건조되어 있으며 오래 씹을 수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육포예요. 난 작은 나무같이 생긴 녹색 채소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브로콜리예요. 초록색일 때가 있고 갈색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번 모두 날 인상 쓰게 만든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잠깐뿐이지만 완벽하고 노란색이어서 날 웃게 만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포도에 관한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야채와 혼동하지만 난 사실 과일이다. 내가 익으면 빨개지고 햄버거에 얇게 썰려서 얹혀진다. 난 뭘까? 토마토요. 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종류의 방이다. 난 땅 아래에서 자라난다. 난 독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이 될 수도 있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다 버섯에 관한 거예요. 넌 나의 겉을 버리고 속을 요리한다. 그러고 나서 날 밖에서부터 먹고 안은 버린다. 난 뭘까?
정답은 옥수수예요. 난 미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난 뭘까? 랩이요. 오, 진짜요? 마지막 재료 맞출 시간이에요. 난 빨간 코트를 입고 목에 돌이 있다. 난 뭘까? 체리예요. 잘했어요. 릭이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쌤은 그를 바로 고용했고 주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릭은 카페에서 3명의 손님을 봤지만 그중 1명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네요. 이너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셔츠 대신 바지를 입고 조개 껍데기로 돈을 내려고 하네요. 지구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가 쌤의 카페에서 팁 상자를 훔쳤어요. 경찰이 거의 바로 도착했어요. 릭은 강도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아요. 다음날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이 출구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어요. 누가 도둑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햄이었어요. 달리기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 그녀뿐이에요. 경찰이 팸을 거의 체포할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릭이 그녀를 뒤쫓아갔고 학교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릭이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3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3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3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1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기에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리차드는 도망쳐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아서요. 한 부자가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소장품으로 새 그림을 살 거예요. 전시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있는 녹색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집이 있어요. 수집가는 이 그림 중 하나가 가짜라는 걸 확신해요. 어느 거죠? 각각의 캔버스에는 예술가의 서명과 그게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1957년이에요. 그때 핸드폰과 셀카는 없었어요. 이 그림이 가짜예요. 오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첫 DJ 공연을 해야 하는 날이라 마티는 긴장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요. 관중들이 환호해요. 마티는 헤드폰을 쓰고 첫 번째 트랙을 틀어요. 음악은 나오는데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네요. 왜죠? 음악은 DJ 헤드폰에서만 나와요. 마티는 스피커 선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요. 불이 꺼져요. 어떤 사람은 팝콘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영화가 시작돼요. 호러 영화예요. 누군가 비명을 질러요. 매표원이 복도에 들어와요. 몇몇 사람들이 티켓값을 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표가 없어요. 무료 입장, 뒷문 쪽지에 적혀 있네요. 잭은 사막에 있는 고대의 버려진 도시를 걷고 있어요. 여긴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지도를 확인하고 맞는 장소를 찾아요. 땅을 파기 시작해요. 6시간 후 지쳤는데 삽으로 뭔가를 쳤어요. 상자예요. 잭이 그걸 땅에서 꺼내 녹슨 자물쇠를 뜯어 열어요. 상자는 고대 금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당 수백만 원 정도죠. 이제 잭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하지만 이 모든 동전들이 가짜라서 기뻐해선 안 돼요. 왜 그런 거죠?